혹시 그 자연으로 녹고 이런 건 없을까요? 필러가요? 네. 필러가 요즘에 좀 논란이 많아서 저희 말씀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어요. 필러가 HAZZ 필러라고 하는 게 보통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히알루론산이라는 필러의 제제잖아요.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안전한 종류의 필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, 녹는 경우도 있고 안 녹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필러가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. 특히 애교 같은 필러는, 애교 필러는 뭐 5년이 뭐예요, 뭐 그 이상 돼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또 턱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코도 굉장히 오래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 자연적으로 녹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00이란 용량을 보면은 100이란 용량이 몇 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게 100이 싹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은 그 서서히 흡수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필러라는 게 몸 안에 들어갔을 때도요, 제가 특히 이 심부볼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심부볼, 옛날에는 볼살이 너무 없어서 이쪽에다가 필러를 너무 많이 맞으셨다거나 지방 이식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뭐 10년 전에 5년 전에 맞으셨는데 그대로 되게 너무 빵빵하고 오히려 좀 처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, 그러면은 안쪽에서 이제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요, 이 필러 자체도 몸에서 받아들일 때 어떤 경우에 이물이잖아요. 이물, 내 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캡슐이란 걸로 감싸 싸거든요. 우리가 코 보형물이라든지 가슴 보형물 같은 걸 넣게 되면은 캡슐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그거를 이제 싸버리거든요. 네. 그래서 혹시 뭐 구축이라는 뭐 그런 부작용 들어보셨죠? 뭐 코 구축, 뭐 안 들어보셨어요?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본 거 같죠? 유명하네요. 이게 이제 몸에 이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. 그 캡슐이라는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성분이 있어요. 그게 이제 그거를 내 몸 게 아니니까 혹시 얘가 내 몸에 탈을 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, 그게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cap슐이 이렇게 싸게 되거든요. 이제 근데 그 캡슐이 이제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어요. 굉장히 두껍게 되면서 이제 그걸 보통 구축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이제 뭐 코라든지 가슴 성형을 하신 분들은 그런 이제 변형이 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라는 거, 그거는 이제 아시면 될 거고요. 이제 필러도 마찬가지로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, 네. 정말 신기한 게 그냥 액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이렇게 안쪽 들어가 보면은 캡슐을 형성을 해요. 그래서 아주 얇게 몸에서 그거를 감싸거든요. 이제 그런 경우는 안 녹는다고 보시면 되겠죠. 네. 왜냐면 싸고 있으니까 필러 자체도 없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몸에서도 얘를 굳이 왜 뭐 살아라 그냥 이런 거죠,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필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필러를 넣었는데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? 그럼 이런 경우도 있죠. 몇 년 전에 코필러 맞았는데 이제 다 내려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, 병원 오셨을 때 전사진하고도 비교해보고 제가 손으로 만져봐도 아직 안 하셔도 되는데 그대로인데,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 2년이나 됐는데 다 녹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자기 기분이죠. 익숙해졌으니까 필러가 녹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아니면 진짜 조금 낮아지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흡수됐을 수도 있고 혹은 퍼질 수도 있는 거고, 네, 그럴 수도 있고, 그렇죠. 그래서 그거는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, 필러라는 것 자체가 몸에서 남아있더라도 큰 부작용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. 두 번째는 그 HAZZ 필러는 아주 서서히 몸에서 흡수된다는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. 당연히 흡수된다고 하지만은,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. HAZZ 필러는 자연적으로 몸에서 흡수되는 포션도 있지만은 일단 녹일 수 있는 필러다. 네.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.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녹여도 되니까,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그렇게 정의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질문이 눈에 필러를 맞은 적이 있는데 하셔도 되냐? 네, 저는 뭐 녹이시면은 하셔도 되고요. 만약에 이게 상태를 애매하다면 병원에 가셔서 의사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, 무슨 종류의 필러란 거는 항상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무슨 필러를 맞았었는지, 물론 병원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지만은, 그 필러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시술하는 의사나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. 병원 오셔서 알려주시면 되게 고맙죠. 보통 그런 거. 그러면 눈밑지방제 배치에 부작용도 혹시 있나요? 부작용이라는 거, 사실 부작용이란 말이 굉장히 좀 사용하기 애매한 말이죠. 부작용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. 출혈, 감염, 붓기 뭐 그런 거 떠나서
기대치 않은 결과라고 얘기를 하겠죠. 그리고 부작용은 그렇게 사실 표현을 할게요. 기대치 않은 결과라고 하면 아주 드물게 복시 현상이 나타나는, 그러니까 사물이 겹쳐 보인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. 근데 수술 직후에는 보통 그럴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마취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안구로 움직이는 근육이라든지 주변 구조에 잠깐 마취가 되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산동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뿌옇게 보이거나 약간 처음에 수술 끝나시고 나면 몇 시간이나 하루 정도는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이런 불편함을 좀 느끼실 수는 있어요.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시고요. 다른 거 뭐 또 있을까요? 아니면 과교정? 너무 이제 지방을 많이 제거했다거나 혹은 너무 덜 미흡하게 교정된 경우라면 또 수술 결과가 뭐 그런 그쵸. 거겠죠. 그러니까 뭐 치명적인 부작용은 안전하게 수술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출혈, 감염 뭐 이런 거 매우 드물고요. 네, 붓기는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네, 붓기 그렇게 사실 뭐 저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. 어차피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. 네. 네. 붓기도 붓기는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. 네, 네, 없었던 거의 것 없으셨던 거. 조금 뿌했고 그렇죠. 그것도 그렇게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다 있죠. 그냥 뭐 몇 시간 정도 약간 그런 거 뿌였었던 거. 네, 네. 그런 거밖에는 없습니다. 네, 특별히 뭐 큰 위험한 건 없으세요. 제 위치 자체가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